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서재쌤의 생명과학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걸 건데 3탑 조절할 겁니다. 3탑 조절. 이 3탑 조절 중요해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별표 3개짜리야. 그럼 일단 3투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3투합을 알려면 3투 현상이 뭔지 알아야 돼요. 3투 현상은 반투과성 막 자, 이 막은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인데 이 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 있는 물이 용매가 고농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농도를 따질 때는 항상 용매분의 용질 요게 농도죠. 이게 농도의 정의지. 그런데 이 반투과성막은 용매가 보통 용매가 용질보다 크기가 작죠. 그래서 용매는 반투과성막을 통과하고 용질은 반투과성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농도 용액에는 저농도 용액보다 용질의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근데 반투과성막이 이렇게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거지.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용매는 저농도 용액에 더 많습니다. 고농도 용액보다. 그렇기 때문에 용매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반투과성막이 어떻게 이 용매는 통과시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로 주로 이건 물이잖아요. 용매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요. 이걸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이때 이 반투과성 막이 물 분자에 이동하려고 하는 물 분자의 운동이지. 물 분자가 막 운동하면서 막을 때리게 되는데 이 반투과성 막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물 분자들이 막 때리니까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삼투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투압은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얘기해서 저농도와 고농도가 있으면 농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삼투압은 공식이 뭐 이렇게 되는데 T는 절대 온도, 보통 온도는 잘 변하지 않죠. 체내에서 R은 기체 상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 삼투압 P는 농도와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요게 중요해. 그래서 삼투압 조절이라는 말은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 체액 농도 조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삼투압이 변하면 사실 삼투압이 높아지면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세포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요. 그럼 세포가 쪼글쪼글해지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삼투압이 낮아지면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면 그러면 반대로 세포 속으로 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포는 항상 체액과 접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변하면 세포가 수축하거나 부풀어 올라.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자면 짠 음식이잖아. 이걸 끓여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땡땡 붓는 거예요. 모가지혈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삼투압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시상하부야. 시상하부가 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시상하부가 있다. 이 시상하부에서 삼투압을 감지하는데, 이때 시상하부에서 감지하는 삼투압은 혈장의 삼투압입니다. 이 혈장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문제에 자주 등장해요. 이 혈장 삼투압은 체액 삼투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치? 우리 몸에 있는 체액, 인체를 구성하는 액체는 뭐 조직액이나 뭐 혈장이나 아니면 림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바로 농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야? 혈장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그럼 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진해졌어. 이렇게. 피가 진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시상하부는 물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대뇌한테도 알려줍니다. 그럼 대뇌는 목마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물을 찾겠죠. 그렇지. 이거는 의식적인 조절 과정이 되고, 이 시상하부는 자,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하고요. 후엽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어. 그게 뭐냐면 ADH인데 이거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ADH는 계속 분비해요. 그래서 이 ADH가 수분 제흡수를 조절하는데 ADH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얘가 작용하는 표적기관이 콩팥이야. 콩팥에서는 수분 제흡수를 하고 있지. 그렇지. 이거 우리 배설할 때 배웠죠.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돼요. ADH가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ADH 분비가 증가되면 수분 제흡수량도 증가되는 거지. 그러면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되면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오줌량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야. 됐죠? 여기서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ADH 분비 증가지. 수분 제흡수량도 증가잖아. 그렇지? 근데 오줌량은 어떻게 돼? 감소가 됩니다. 증가, 감소. 이거 기억하세요. 그다음, 그러면 오줌량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오줌 속에 물이 줄었다는 거야. 그런데 물은 줄었는데 물 속에 녹아있던 것들은 평소처럼 나간다고. 그러면 오줌은 양은 줄었지만 오줌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줌 농도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진한 오줌 소량 배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삼투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줌 삼투압을 질문합니다. 그럼 농도하고 삼투압은 비례하는 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줌 삼투압도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오줌 농도를 조절한 목적은,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오줌 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혈장 삼투압이 뭐하기 때문에 높이 피가 너무 뭐하기 때문에 진해져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진한 오줌을 소량 배설하게 되면 이 말은 물은 조금 버리고, 그렇죠? 물 속에 녹아 있는 건 많이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나가던 것보다 물은 조금 나가고, 그렇죠? 물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은 평소만큼 나가니까, 그렇지? 혈장은, 그렇지? 혈장 농도는 오줌 농도 변화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장 농도 떨어지니까 혈장 삼투압 어떻게 돼? 내려가게 되는 거지. 맨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런 과정이 왜 일어났어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 그렇지?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명령하기를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해서 결국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낮아지는 결과가 오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지? 그래서 요 5가지 있잖아. 요렇게 요 5가지는 시험에서 항상 세트로 묶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는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생각해 봅시다.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어. 낮아졌어. 이거는 혈장 농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낮아졌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피가 어떻게 된 거야? 싱거워진 거지. 붉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시상하부에서 판단하겠죠? 그렇죠. 물이 어때? 부족하지 않지? 물이 남아. 그러면 요 사실을 누구에게? 뇌하체 후엽에게 알리겠지. 그러면 뇌하체 후엽에서 ADH 분비가 이번에는 감소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콩팥에서 그래서 수분 재흡수량이 뭐해? 감소하겠죠. 이렇게. 똑같아. 반대로 쓰면 돼. 오줌량 증가, 오줌 농도 감소. 그렇죠? 이걸 묶어서 무슨 오줌? 묽은 오줌 다량 배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뭐 오줌 삼투압, 그죠? 오줌 삼투압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고, 반대로 혈장 농도와 다음 혈장 삼투압은 올라가게 되겠지. 그렇지? 이것도 어때?
요렇게 5개, 요렇게 5개. 여러분들이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왜 일어났지? 그렇지. 혈장 삼탑이 낮아서, 그렇지? 낮아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났고, 그 결과 혈장 삼탑이 어떻게 됐다?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혈장 삼탑은 왜 높아지나? 언제 높아지나? 언제 높아지나? 뭐 했을 때? 그렇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렇죠. 요럴 때 혈장 삼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혈장 삼탑은 언제 내려가나? 그렇죠. 물을 어떻게? 많이 먹었을 때, 그렇죠. 이때 혈장 삼탑이 내려갑니다. 궁금하면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짠 음식을 엄청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먹지 말고 참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오줌을 넣어보세요. 그럼 진짜 오줌이 진해졌는가? 오줌 색깔이 아마 진한 색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어떻게? 물을 한 2리터 정도, 2리터 너무 많습니다. 몸에 안 좋아요. 물을 1리터까지 괜찮아. 1리터 정도 원샷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아마 소변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변의 색깔이 굉장히 투명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삼투압 조절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은 오줌 농도는 물의 양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물의 양과 그다음에 그 오줌 속에 녹아 있는 무기염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제흡수량하고 무기염류 제흡수량 요걸 가지고 조절하는 좀 더 복잡한 과정까지 배웠었는데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삼투압 조절에서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물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녹아있는 무기염류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혈장 삼투압일 때도 어떨 때는 우리 몸속에 물의 총량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의 총량이 적을 수도 있단 말이야. 물도 많고 무기염류도 많으면 혈장 삼투압이 높은데 그런데 혈액의 총량도 많아질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혈장 삼투압은 높지만 물 부족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 정밀한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ADH는 사실은 전체 혈액의 양, 다시 얘기해서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혈압과 그다음에 무기염류량 이런 것들에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알도스테론이라든가 그런 호르몬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다 빠졌기 때문에 수능을 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된다면 무기염류량 조절하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 좀 볼까요? 그렇죠. 자, 이 교과서 그림인데 이거는 핵심만 딱 정리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하면 그렇죠. 시상업에서 감지하고 ADH 분비가 증가하고 수분 제흡수량 증가한다. 오줌량 감소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봐봐. 증가, 감소 이렇게 돼 있죠. 증감. 그래서 오줌량만 반대로 움직이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삼투압 감소, ADH 분비 감소, 제흡수량 감소, 오줌량 증가. 그렇죠? 감증 이렇게 되면 이거 뭐다? 오줌량만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기 바래요. 다음 이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이 문제는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자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린 가는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의 비를 나타냈고요. 여기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오줌과 혈장 중에 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다음 그림 나는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겁니다. 가부터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이런 그래프는 항상 X축과 Y축이 중요한데, 그렇지? 여기 봐봐.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했잖아, 가로축은요.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그렇죠? 그러면 세로축, Y축은 이게 뭐가 되겠어? 결과가 된다고.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X축은 원인, Y축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랬지?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무슨 오줌? 무슨 오줌? 그렇죠. 그리고 진한 오줌, 소량 배설이지. 그러면 오줌 삼투압 올라가고, 다음 혈장 삼투압 내려가지. 그렇지? 이렇게 해요. 이 그래프를 보면 ADH의 농도가 올라갈 때 니은분의 기억의 값이 같이 올라가죠. 그렇지? 그러면 니은분의 기억의 값이 올라가려면 기억은 커져야 되고 니은은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야 전체 값이 상승하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뭐여야만 한다? 그렇죠? 오줌이어야만 하고 니은은 혈장이어야만 합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기억은 오줌이다. 이거 맞는 말이 돼요. 이렇게. 다음 여기 볼게요.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그랬어. 똑같은 문제야. 그렇지? S1에서보다 S2에서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ADH가 농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오줌량이 줄어들잖아. 그렇지? 그럼 오줌량은 언제 더 많아야 된다? 그렇죠? S1이 S2보다 더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은 나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나그래프는 이런 거야. 여기 봐. 이 0분에 물을 먹었단 말이야. 물을 먹었어.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내려갔겠지. 혈장 삼투압이 내려가면 자 위를 잠깐 볼게요. 혈장 삼투압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혈장 삼투압 감소, ADH 분비 감소, 수분 제흡수량 감소, 오줌량 증가야. 이렇게. 오줌 삼투압은 감소라고. 이렇게. 그래서 물을 먹으면 오줌을 많이 넣지.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세로축이 뭐야? 삼투압. 그래서 이 점선은 뭐가 됩니까? 오줌 삼투압이 되죠. 이거는 혈장 삼투압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낮아져. 오줌량이 늘어난다고. 쭉 그럼 여기는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뭐예요? 묽은 오줌 다량 배설 중인 겁니다. 그렇지. 묽은 오줌 다량 배설 중. 그리고 나서 한 150분 정도 되니까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서 올라갔지. 다시 회복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오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물을 섭취하면 한동안 묽은 오줌을 다량 배설해서 낮아진 혈장 농도를 혈장 삼투압을 다시 회복시킨 후에 그다음에 오줌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꼭 이렇게 삼투압 그래프를 주고 뭘 물어본다? 양을 물어봅니다. 근데 오줌 삼투압 떨어지면 오줌량은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랑 오줌량이랑은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오줌 삼투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구나? 오줌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줌 삼투압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오줌량이 다시 줄어들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오줌량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돼요. 오줌 삼투압 그래프하고 정반대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래 놓고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봐봐. 혈장 삼투압분의 오줌 생성량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간 1 한번 보세요. 구간 1. 혈장 삼투압은 낮아졌지, 오줌량은 커졌지. 그렇지? 구간 2는요. 혈장 삼투압은 올라갔지, 오줌량은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분자했으니까 구간 1이 구간 2보다 값이 뭐 해야 된다? 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능 스타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 스타일 문제에서는 개념을 직접 묻지 않고 그래프나 자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고 이미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해결 능력. 이걸 보는 게 바로 수능이에요. 그렇죠? 수능이 뭐야?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이렇게. 암기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주어진 자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알겠죠? 적용 능력, 그다음에 뭐 유추하거나 근거를 찾거나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파트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방어작용, 그렇지? 방어작용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네요. 늦은 밤입니다. 오늘 푹 자고 잘 쉬고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